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열병곤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봐드릴게요. 물리어 있는 종목, 손실 많이 나는 종목,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분들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시면 돼요. 링크 하나 나오죠? 그걸 누르고 4480 누르신 뒤에 입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종목 고민 바로 상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핫한 종목 들고 계시네요.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매수가예요. 비중 20%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진짜 수익이 아주 참 맛을 오늘 보시지 않았을까.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요. 헬클로버 X의 이 훈풍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이 네이버에도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지금 플랫폼을 만든 것은 네이버고 플랫폼에 올라타고 계신 분은 시청자분이세요. 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 펼쳐진 세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시대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걱정할 게 전혀 없죠. 저라면 비중을 얼마나 더 늘릴까에 대한 고민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네이버를 2주 전입니까? 3주 전쯤으로 기억해요. 예,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다운보다도 그 카카오보다도 훨씬 좋은 게 네이버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딱 두 기업을 놓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거를 잡으라면 저는 네이버를 잡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앞으로 네이버가 펼쳐지는 인공지능의 세상, 그것은 앞으로의 또 더 대단한 플랫폼 구조가 된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좀 좋다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도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30만 원 부근까지, 30만 원. 예, 부근까지 네.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저항대가 되고 있는 선이 있어요. 요 선이 있는데 이게 22만 원, 23만 원 부근이거든요. 23만 원 부근인데 이건 23만 원 지금 바로 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그럼 다시 밀리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이번은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30만 원 선까지는 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만 원 부근까지. 예,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지금 거래량하고 이걸 다 비교해 봐도요. 지금 거래량에서 여기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시장 때문에 약간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업황이 좋고 종목이 좋은데 시장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건 기회죠. 그럼 거기서는 바로 반등이 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김정희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TSE요. 매수가는 5만 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희님의 사연 우리도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괜찮은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왜 들어가셨는지는 알겠는데 네.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고 조심할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건 조금 기다려야 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유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동사에 없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기준을 꼭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두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 디펜드 온 실적. 결국은 실적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은 실적이 돼야 되고 그 기준조차도 실적이 돼야 된다.
실적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현재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이건 바로 반등입니다. 여기서 꺾여가 바로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뭔가 그림처럼 눈에 가시화가 된 것처럼 딱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눈에 확 보였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때 올라가면 더 늦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저점을 잡겠다는 노력은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저점 나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여기 앵커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저점을 자꾸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저점을 극복하고 올라올 때가 오히려 나에게는 안전한 투자예요.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네. 꼭 또 중심 잡아가시면서 안전한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채령님의 SK 케미칼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700원, 10% 비중이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꽤 많은 높은 가격대에 좀 사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 회복되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지금이라도 갈아타기 전략이 베스트인 건가요, 전문가님? SK 케미칼이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는 그렇죠. 난 이게 사실 좀 궁금할 것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네. 이럴 종목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빠질 종목은 아니죠. 이게 왜 그런 사실은 화학 회사라기보다는 이 SK 케미칼은 이게 제약 회사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요? 제약 바이오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제약 바이오 때문에 오히려 제약 바이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 업황이 안 좋아서 빠졌다. 그건 설명이 돼요. 근데 뭐 지금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신문 강의를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신문 강의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시 강의도 하고 있고 신문 강의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근데 이제 그 신문 강의에서 결국은 이제 좋게 바라보는 세상, SK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LG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하나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이 뭐 있냐를 이제 아침에 이제 쭉 한번 제가 짚었는데 LG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 중에 하나가 뭐냐? 친환경, 그리고 배터리,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글로벌 제약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거의 전 세계 선진국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제약 바이오 업황이 이대로 죽지 않는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되는 명제예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뉴스 기사에 관련해서 분석도 해주시고 공시에 대한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알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거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문의 주시면 또 상세하게 공부에 대한 노하우 팁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미다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KT 이지고요. 4,000원에 10% 전망 부탁드려요. 이 전망은 그 전망이겠죠. 양자 컴퓨터가 테마가 얼마나 더 할까요? 딱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계속 또 그렇게 흐름들이 좋네요. 근데 좀 강세를 오전에 좀 보이다가 오후에 조금 시세살력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들도 보이는데요. 이 테마요. 과연 얼마나 좀 흐름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사실은 지금 이게 테마잖아요. 테마죠, 테마. 테마.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세토피아가 드디어 양자 컴퓨터 테마에 엮이는 겁니까? 누가 네.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나 보네요. 그래서 내가 켰어요. 네. 아니 세토피아가 왜 거기 테마에 엮여야 되냐고. 테마에 엮이면 안 된다고. 왜냐? 테마에 엮이는 순간 이게 쭉 올라왔다가 또. 결국은 그 테마가 죽을 때 이 같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테마에 엮여야 되냐고. 테마에 엮이면 더 안 좋아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테마에 엮여서라도 탈출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라면 이걸 왜 사셨을 거예요? 아, 테마 엮여서라도 난 이걸 탈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걸 사셨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투자를 KTS에 내가 이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투자하셨다면 뭐 의심하시지 마시고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테마에 엮여서라도 탈출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마를 떠나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나는요 이거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탈출해야 돼요. 나는 그 테마에 엮여서라도 탈출을 꼭 해야 됩니다. 그 테마에 엮이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하냐? 지금 당장 이게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은. 초전도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테마라는 건 그 테마에 몰려 있는 유저들의 어떤 결국은 지속적인 마음, 지속성 이런 것들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테마 중에 잘 살아있는가? 맥신,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테마도 있잖아요. 맥신, 초전도체, 배터리 중에 잘 살아있는 거 뭐 있어요? 다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오는 거 뭐 있어요? 배터리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적, 중심이 실적에 있다니까. 기준이 실적에 있다니까. 그걸 살펴봐야 된다니까. 그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더 늘 것이냐, 앞으로 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기준을 잡고 가세요.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갖고 좀 빠졌다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은 속상해, 속상해, 꼴도 보기 싫어. 이 마음이 결국은 이게 제대로 갈 때는 그냥 기회 좋네. 팍 팔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회사를 똑바로 보시면 돼요.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꽉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죠? 수익도 잘 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그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투자도 또 정신력 같은 게 중요한데 내가 매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감과 자부심, 확실한 뭔가 신념만 있다면 주가 빠진 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땡큐라고 할 수 있게끔 실적적인 측면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이제는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병군 대표의 히든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8월 18일 딥노이드입니다. 아주 따끈했던 지난주의 공략주인데요. 벌써 38.13%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전력 잡으면 좋을지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스타 이 종목은요. 7월 7일에 한번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8월 7일에 재매수했던 종목 되겠습니다. 두 번의 저고가 수익률을 보이실 거예요. 36%대, 18%대 수익률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라는 종목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7월 28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소폭은 빠졌긴 했지만 앞으로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만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농심도 살펴보겠습니다. 먹택강의 위력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최근에는 49만 원까지도 터치했던 종목 되겠는데요. 현재 고수익률 살펴보시면 22.35%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공략주들 보시면서 진짜 다양한 섹터 안에서 보고 계시네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중에서 시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에 29,900원 매수가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에 비하면 종가가 껑충 또 뛰어 올랐고 수익률도 33%대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섹터 역시도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응차 하면서 좀 기다리면 될까요? 예. 시즌이 지금 뭐 완연한 이거는 여기서 두말할 뭐 필요가 이유를 없다. 이유도 물어볼 수 없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네. 저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 주목받지 못하는 건 사회적 이슈가 지금 다른 데 있죠. 그렇죠. 다른 데 있죠. 전염병 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중국은 사실 사회적 이슈가 사실 뭐 지금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중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코로나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코 바이러스 계열이거든요. RNA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미코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 변이가 잘 일어나죠. 그 변이에 항상 정확하게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국내 유일무이한 시젠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변이종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시젠의 값어치는 더욱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지금의 어떤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실적에 비하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기준은 뭐다? 실적이다. 요걸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를 살릴 것이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또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0% 7월 21일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전체적인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 차트만 보면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뭐 네. 거의 거래량 없는 차트고 사실 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니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결국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안 오시는 외치다가 끝났잖아요. 그분 외치다가. 그분이 네. 안 오시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크게 반영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폴란드의 강한 의지 그런 것들은 오늘 기사에서도 나왔죠. 폴란드는 한국의 원전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한국의 원전을 가져갈 것이다. 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그리고 지금 지뢰제거 로봇 디펜스 코리아 이제 이 소니드의 자회사죠. 이런 부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심 잡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좀 빠졌어. 흔들릴 이유 있을까요? 절대 없죠,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건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시젠하고 소니드하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의 명확한 기사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히려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니드 한국항공우주 들고 계신 분들 도너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폴란드라는 기사 나오면 빠르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아스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3%대로 올랐는데 뭐 바닥 지지 구간 이제 다 다졌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종목인 네.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왜 올랐다가 화가 안 오르고 왜 다시 빠졌다가 또 그러니까요. 오르고 이 지금 매령 이걸 계속 왜 하고 있어요라고 질문하신다면 사우디가 정말 늦네요. 늦기는 야들이 더운 나라에 사는 애들이 많이 늦어요. 보면. 늦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별로 없는 애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뭔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해야죠. 걔들은 뭐 항상 더워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난 국민성이 잘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야,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오늘 있죠. 할 일 미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나라 교육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얘들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이런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오늘 이걸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거죠. 왜 아니 이러나. 이렇게 밀릴 일이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다시 나왔다가 야,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쯤 안 하겠어 하면 저점 오면 다시 매수세가 세지면서 야, 사우디가 분명히 할 거야. 한 달 이내로 뭔가 발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매수세가 올라오면 쭉 올라왔다가 다시 야, 왜 이래 늦어 하면서 또 다시 레롱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왜 됐냐? 지금 박스권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외국이 문제예요. 폴란드도 지금 뭐 그렇고 사우디도 역시나 그러고. 네. 폴란드는 근데 추운데도 그렇게 추운 나라에 살면 네. 빨리빨리 오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그때 있습니다. 장마가 이제 뭐 좀 심했고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못 오시기로 했는데 장마라도 왔어야죠. 상황 끝났으니까 오겠죠. 네, 와야죠. 너무 아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리뷰 도와드렸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안동휘님께서 이번 퀴즈는 진짜 감이 안 와요 라고 하셔가지고 힌트 더 드릴게요. 첫 번째, 꼭 면세점 들리지 않아도 쇼핑 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이 동희님께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감 안 오는데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네, 이런 첫 반응이에요. 번째 힌트에서 감 잡으셨다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고수입니다. 네. 꼭 면세점 들리지 않아도 쇼핑할 수 있죠. 면세점 안 들려도 쇼핑을 하죠. 근데 우리가 면세점 들린 이유는 뭐예요? 절세, 세금이라도 그렇죠. 깎아서 싸게 사겠다는 좀 더 거잖아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세점 안 들려도 결국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도 이래 쇼핑을 쫙 하고 나서 공항에 가면 내가 쇼핑했던 영수증을 다 내밀면 면세를 딱 해가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리펀하죠. 리펀. 네. 리펀 돌려준다. 리펀하죠. 그죠? 그게 힌트예요? 예? 그게 힌트인가요? 네, 그게 힌트인데 네. 이게 드디어 성장 가도를 가고 있어요. 오. 그죠? 작년 연말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제 기준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실적이라고 얘기했죠. 또 그러니까 실적주군요. 고관점인데 실적주인데 리펀 돈을 돌려받는다는 요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리펀 하셔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구나. 실적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펀한다. 네. 예, 리펀 되면 우리가 이제 공짜로 산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프리. 프리. 그쵸? 그렇죠. 프리. 네. 프리 힌트입니다. 프리가 힌트다. 여러분 아셨죠? 프리까지 주셨어요. 과연 아신다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정답 맞춰주세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이름만 올려주시면 맞추신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정답 공개할게요.